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의 내로남불이 끝이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 충격적 본인의 범죄 고백하는 발언이 터졌습니다. 본인이 여러가지 범죄 혐의를 저질러 놓고 지금 정치 보복이다,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으면서 사건을 뒤집어 버리려고 온갖 수를 다 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화영 재판만 해도 징역 15년형이 구형되는데 거기에 진술한 것 자체부터가 본인 이화영이 검사실로 가서 연어 회를 먹었다, 술을 먹고 수사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검찰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장소까지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이 재판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이화영의 유죄가 나오면 이재명도 이제 중형을 받을 게 뻔해 보이니까 이걸 뒤집어 보려고 본인이 앞서가지고 여기에 반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30여 명이 수원지검을 찾아가서 떼를 쓰는 이런 상황을 보였습니다. 이재명이 자기가 지금 수사받으니까 정치 보복이다 주장을 했지만 과거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적폐청산에서 많은 사람들 구속됐습니다. 다음은 이재명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있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 대목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은 과거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적폐청산이라는 거는요, 그냥 죄 지은 사람 죄를 찾아내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거여서 그거는 어떤 이유로도 언제든지 우리 사회 공동체가 있는 한 계속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제일 큰 원칙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와 같이 사는데 규칙을 정해놨는데 규칙 중에서도 어기면 처벌하는 규칙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규칙을 어기고 이익을 보거나 이런 게 사실상 용인되고 힘없는 도둑이 100만원, 200만원 훔치면 바로 감옥 보내는데 그게 아니고 권력을 가지고 편을 먹어가지고 정치 세력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나게 훔치면 웬만하면 용서되죠.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말하는 걸 들어보시면 그야말로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지금 본인이 실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들은 놔두고 정치 세력화돼 가지고 이 사람들은 처벌받지 않으려고 한다. 지금 그게 바로 이재명입니다. 검찰은 21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 존재하지도 않는 허위사실로 수사팀을 음해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넘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원 재판에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이날 언론에 낸 입장문에서 민주당에선 중대 부패범죄로 재판 중인 피고인의 일방적 주장만을 아무런 근거 없이 사실로 인정한 후 수사팀을 마치 범죄자 취급했다며 이화영 피고인의 주장이 계속해서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감찰, 탄핵, 국정조사, 특검, 검찰 해체 등을 거론하고 있다고 했다. 이화영 씨는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하고 쌍방울에서 3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 8일 징역 15년을 구형받았고 오는 6월 7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수원지검은 이 씨가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을 주장하기 시작한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수원지검은 이화영 피고인은 작년 5월 19일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서를 작성, 제출한 이후 작년 6월 9일에서 30일 쌍방울의 이재명 방북 비용 대납에 대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관여 사실을 자백했다며 이화영 피고인의 진술이 작년 7월 18일 법정에서 공개되자 그 무렵 이화영 피고인이 억울하면 당이 돕겠다는 민주당 관계자의 말을 들은 이화영 피고인의 배우자가 민주당의 남편이 회유 압박을 받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이후 이 씨 아내가 법정에서 정신 차리라고 소리치는 등 법정 부부싸움을 벌였다는 것이다. 또 수원지검은 이화영 피고인은 배우자로부터 저쪽에서 도와준다니까 같이 좀 저항을 하자고 당신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등의 말을 듣게 되자 검찰 진술을 뒤집는 것은 물론 김성태 전 회장 등의 회유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을 비로소 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때부터 이 씨가 법관 기피 신청, 옥중 노트 공개, 수사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청원서 국회 제출 등을 차례로 시도하며 급기야 변론 종결을 앞둔 지난 4일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수원지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화영 피고인의 재판에서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재 수사 중인 사안도 적법 절차를 준수하면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씨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여전히 비슷한 의혹 제기를 반복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년 7월 5일 김성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이화영 3명 모두 수원지검 1313호실에 모였다며 이화영, 방용철은 수원구치소에 그날 오후 5시 30분에 도착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김성태는 오후 7시 45분까지 수원지검에 머물다 가장 늦게 호송차를 타고 복귀했다며 이날 왜 김성태만 늦게까지 수원지검에 남아 있었을까요? 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민주당 소속 경기도 의원이다. 국민의힘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주장에 동조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면죄부로 이용하려는 국기문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이 전 부지사의 술자리 주장은 각종 증거로 인해 얼토당토하는 거짓말임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출정일지 사본을 공개했고 대질 조사에 참여한 김성태를 비롯한 5명과 교도관, 심지어 입회했던 변호인마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며 정확한 날짜도 제시하지 못하고 처음에는 술을 마셨다고 했다가 이후에는 술이라 먹지 않았다며 오락가락 말도 바꾸는 이 전 부지사의 행태는 범죄 피의자들이 죄를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재판 방해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오직 이 대표와 민주당만이 건수라도 잡았다는 듯 군부를 지피고 있다며 법치를 존중하고 황당한 주장을 바로잡아야 할 공당이들의 특별대책반을 운운하며 거짓 선동을 부추기고 어떻게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줄여보려는 모습은 부끄러움을 넘어 파렴치하기까지 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의 이러한 거짓 선동은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라며 윤지호 사건, 생태탕 사건, 김의겸 의원의 청담동 술자리 주장 등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거짓말에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여론을 호도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표의 측근인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조사를 받으면서 수원지검 안에서 연어회 등을 먹고 소주를 마시며 검찰로부터 진술조작 회유를 받았다고 최근 재판에서 주장했다. 수원지검은 피고인이 음주했다고 주장하는 일시에는 그가 수원지검 구치감 또는 구치소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돼 술판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 전 부지사의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 사본 등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전현직 수원지검 2차장들의 재소자 특혜 제공, 증인 사전면담, 수사 무마 의혹 등 이 전 부지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과거 전력을 문제 삼으면서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수원지검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을 향해 피고인의 주장이 계속해서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감찰, 탄핵, 국정조사, 특검, 검찰 해체 등을 거론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1심 판결 선고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허위 사실로 수사팀을 음해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넘어 법원 재판에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범죄자들은 바로 감옥에 보내야 되는 그게 윤석열 정부가 할 일이고 우리 국민들이 할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재명은 대통령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거 패배 이후에 정말 우왕좌왕하는 듯한 여당은 어떻게 되는가 간략하게 이렇게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보니까 그냥 사실은 뭐 190석 180석이 넘어서서 대단히 성공한 것 같지만 이재명의 얼굴은 어둡죠. 왜냐면 일단 그 의석을 많이 확보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 이건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든 지연시키거나 없애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늘 그거 고민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얼굴이 활짝 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처하고 또 하나는 의석이 많아졌지만 조국 당이 너무 커 생각지도 않게 너무 커서 저게 이제 친문정당까지 커져버리면은 이 또한 대권 가도에 큰 장애물이 되잖아요. 이건 이재명의 플랜이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원지검까지 항의하러 갔는데 다 이재명이 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 설이 많죠. 이재명과 민주당이 이화영의 진술은 사실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어요. 이미 12월 달에 연어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그냥 지나갔죠. 그리고 4월 4일 선거 전에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실도 아니고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을 할까.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사 내 술판 진술 조작 주장과 관련해 수원지검에 항의 방문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 법정에서 검찰청 안에서 연어
회덮밥, 소주 파티를 하며 진술 조작을 모의한 상세한 정황을 진술했다며 사실이라면 정치검찰이 야당 대표를 탄압하고 그야말로 죽이기 위해 없는 죄를 만들려고 한 수사농단이자 중대범죄 의혹이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박찬대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과 김승원 법률위원장을 비롯해 22대 총선 당선인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또 최근 수원지검에서 해당 의혹을 반박한 것 관련 수원지검은 진술조작모의 의혹 수사의 주체가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피의자가 본인의 죄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하면 명백한 허위가 되는 것이냐 철저히 수사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원지검의 증거인멸이나 증거조작, 은폐를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면서 대검이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야당 대표를 상대로 한 진술조작모의 의혹을 그냥 유야무야 덮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찰이 스스로 진실을 밝히려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국정조사, 특검까지 추진하여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며 오만한 검찰 독재 세력이 야당을 탄압하고 없는 죄를 조작해 수사를 농단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민석 의원은 추가 발언을 통해 이번 의혹이 사실이라면 검찰을 해체해야 하는 국기문란 사건이다. 감찰 지시해야 한다며 이화영이 이런 거짓말을 해서 얻을 이익이 하나도 없다.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공동위원장도 이전 부지사의 발언을 들어보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 그 자리에 참석한 피의자 진술들만 가지고 검찰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기엔 궁색하다며 야당에서는 이러한 검찰의 수사 행태를 바꾸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사 앞을 찾아온 민주당 지지자들은 기자회견이 마무리되자 해체하라 정치검찰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대책위원회는 이후 신봉수 수원지검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청사 안으로 들어섰으나 실제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검찰 측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면담을 거부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직원이 청사 안에 들어온 의원들 일부러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는데 대책위원회는 이를 두고체증이라고 비판하며 수원지검장이 내려와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30여 분간 청사 안에서 대치하던 대책위원회는 다시 찾아오겠다면서 예정된 수원구치소 항해 방문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자리를 이동했다. 한편 이전 부지사는 지난 4일 변호인 측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엮기 위한 사실상 세미나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술을 마시기도 했다면서 쌍방울 측 직원이 사왔던 것 같다. 구치소 내에서 먹을 수 없는 성찬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개호 교도관 38명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 없어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을 반입한 사실도 일체 없다며 밀착 개호하는 상황에서 음주는 불가능하며 이를 목격한 적 없고 외부인이 가져온 식사를 제공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청 술파티 판키오는 이재명 검찰 수사팀 흔들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검찰청 술파티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하는 검찰 신뢰도 흔들기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지도부도 진상조사를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에 착수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대장동, 백현동 개발 의혹 등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을 찾은 자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판 발언에 대해 검찰이 황당무계하다고 할 게 아니고 폐쇄회로 CCTV, 출정기록, 소환기록 담당 교도관 진술을 확인하면 간단하다고 강조했다. 불법 대북 송금 의혹 피의자인 이전 부지사는 과거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 측이 북한에 방북 비용을 보내는 등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2020년 초에는 방북이 성사될 것 같다고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검찰의 회유와 압박으로 인한 허위 진술이었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이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재판 중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의 회유로 진술을 조작했다며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쓰여있는 방에 모였다.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음식도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한 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고 발언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최소 3명의 수감자, 김 전 회장,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이전 부지사가 검사실 앞 창고라고 쓰인 방에 들어가 술판을 벌이고 허위 진술모의 계획을 했다는 것이라며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면 그날 같은 시간에 3명의 피의자 수감자를 어느 검사실에서 소환했는지 확인하면 된다며 검찰을 압박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계자들이 검찰의 승인 묵인으로 이 대표 본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이 대표는 검찰청에서 공범은 접촉 금지라 검찰청에서 술판을 벌였다는 것은 검사 승인 없이 불가능하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검찰청 술파티에 대해 국기문란 사건이다. 반드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검찰을 향한 공세를 가했고 16일 페이스북에는 공범 수감자들 모임만도 불법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지난 4일 나온 이전 지사의 발언은 정치권의 관심이 총선에 쏠리며 당시 공론화되지 않았으나 10일 총선에서 대승한 이후 민주당이 해당 발언을 집중 부각시키며 공론화에 나서고 있다. 검찰의 수사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지도부도 해당 의혹을 두고 수원지검에 항의 방문하거나 진상조사를 위한 TF를 꾸리는 등 지원 사격에 나설 계획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에서 진상조사를 위한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만들어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내 검찰 독재탄압대책위원회에서 회유 진술 조작과 관련한 항해 방문 일정이 있다며 내일 오전 수원지검 민원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구치소에 항의 방문의 교도관 면담을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총선 참패 후 차기 지도부 선출을 준비 중인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 룰 개정을 놓고 내부 신경전이 시작됐다. 수도권 당선인들을 중심으로 당원의 당원투표 100%로 규정된 경선 방식을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적용함으로써 민심을 반영하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 경선 룰은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개정됐다. 그전까지는 당원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 방식이었다. 당시 친윤계 주류는 역선택 방지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룰 개정을 주도했다.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승을 거둔 기세의 민심이 윤심이고 윤심이 곧 당심이라는 논리로 밀어붙였다. 경선에서는 친윤계의 전폭적 지지를 받은 김기현 전 대표가 과반 득표율로 당선됐고 이후 지도부는 영남 친윤 일색으로 채워졌다. 다수의 수도권 당선인은 이러한 룰 개정 탓에 당이 민심과 괴리되고 수직적 당정관계를 고착함으로써 결국 총선 참패의 근본적 원인이 됐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당대표 선출부터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서울 도봉갑 김재섭 당선인은 총선 직후부터 전당대회 룰을 당심 50%, 민심 50%로 바꾸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는 18일에도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정치 동아리는 아니지 않나라며 국민께 책임있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라도 당원 100% 구조는 바뀌는 것이 맞다고 썼다.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김 전 대표에게 패한 안철수 의원도 룰 개정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는 총선 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뽑혔던 전당대회는 민심 50%, 당심 50%였다. 꼭 바꾸는 게 필수적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당권 주자 중 한 명인 윤상현 의원도 당심 75%, 민심 25%로의 개정을 거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처럼 룰 개정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당장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이들 사이에서 셈법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김태호 의원은 대표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대표는 당심으로 뽑는 게 맞다며 현행 당원 투표 100% 유지에 힘을 실었다. 또 다른 유력 주자는 통화에서 당의 위기 수습에 몰두할 지도부를 뽑겠다면서 또 룰 문제로 잡음이 일어서 되겠나라며 전당대회 준비 일정도 촉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늦어도 7월 초에는 전당대회를 치러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할 계획인 만큼 경선 준비, 선거운동 등 과정을 고려하면 룰 개정을 논의할 시간은 실제 넉넉하지 않아 보인다. 당심 100% 룰 개정을 주도했던 주류 친윤계 역시 완강하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소위 당권 주자들로 거론되는 면면을 보면 당내 선거 경험이나 인지도에서 큰 차이가 없다며 여론조사를 더 하든 안 하든 결과는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권의 한 당선인은 총선 참패 원인을 전대 룰에서 찾는 게 말이 되나라며 당권을 노리는 주자들이 각자 유불리만 따져 당내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룰 개정을 둘러싼 삿바 싸움은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하면 더욱 뜨거워질 수 있다. 당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직 경쟁 구도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룰 문제에 명확한 가닥을 잡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당권 도전 여부도 변수로 거론된다. 한 의원은 한동훈이라는 대어가 아직 몸을 웅크리고 있으니까 주자들도 당장은 룰의 영향을 셈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